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얼마 전에 우리 사회는 포켓몬고 열풍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포켓몬을 찾기 위해서 강원도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잇기도 했는데요. 이런 포켓몬고 게임 같은 것을 증강현실 게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새는 이 포켓몬고 대신에 우병우 고 열풍이 대한민국을 주덮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찾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네티즌들이 저마다 현상금을 내걸고 우병우 전 수석을 찾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현상금 금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아마도 밤사이 현상금 금액은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정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억울함이 있다면 떳떳이 밝히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직 민정수석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병우를 찾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컨덴싱.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컨덴싱.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 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친박 비박 갈등이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제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사퇴를 선언했죠? 네. 며칠 전에 이제 그 이정현 새누리당 그 대표가 이 원내대표와 같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동반 사퇴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사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런 이정현 대표의 그 주장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먼저 사퇴를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이 친박 비박 갈등이 거의 갈 때까지 간 것을 보고 이 진퇴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친박들이 그 혁신과 통합연합이라는 모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대표가 21일 물러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물러나기로 한 것은 자신뿐이다. 그러면서 다른 친박 최고위원들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 친박계 최고위원들에게 나름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죠. 네,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책임 있는 면모를 갖춰야 한다. 이 개파를 떠나서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당규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19일 원내대표를 이제 선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비박들은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사의를 좀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를 한다고 그러고요. 친박 비박 벌써부터 이제 다음 차기
이 원내대표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죠. 예. 근데 그 비박 비상시국위원회인가요? 이쪽에서는 또 최순실의 남자 8명의 실명을 밝히고 당을 떠나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정말 험한 말들이 많이 오고 왔죠. 대단했어요. 네, 뭐 이제 최순실의 남자 8명에 대해서는 그 이정현 대표, 조원진, 이장우 표현이 최고위원, 더군다나 최순실의 남자니까 네. 더 화가 나죠.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김진태 의원이 거론이 됐는데 어제 이제 비박의 비상시국위원회 이 최순실의 남자들은 그 당을 떠나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이정현 대표 뻔뻔스럽고 가스로운 짓이다. 인간 이하의 행태다. 이제 이런 극단적인 그 언어들이 사용이 됐죠. 이 친박 최고위원은 근데 어제 오전 회의에서는 또 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그 출당 문제까지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 서로 이제 그 나가라고 치고받고 있는 셈인데 오늘 그 동아일보 뉴스가 좀 주목이 되죠. 네, 김무성 전 대표가 말하자면 그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그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좀 선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확답은 못 받았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30시간의 법칙은 적용 안 되나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죠. 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오는 20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그러죠. 어제 그 새누리당 그 중앙윤리위원회가 그 열릴 것이다,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어제 그 예정대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는 20일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 박 대통령은 그 엊그제 그 서명서를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특검 수사와 그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좀 징계 절차를 그 이후로 좀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를 이제 잘랐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그 중앙윤리위원회 그 이진권 위원장 이 사법적인 절차와 그 윤리위의 사법적인 절차와 판단은 이 윤리위원회의 그 검토 대상도 고려 대상도 아니라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좀 일치가 됐다면서 20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징계 수위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죠. 새누리당은 그 당원 징계로는 그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런 그 4단계가 있는데요. 예. 나온다고 한다면 최소한 탈당 권유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죠. 어제 여야 3당 이 여야정 협의체 운영의 합의는 이게 합의를 했는데 전 이게 참 궁금한 게 여야정 협의하려면 여당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으니 누구를 상대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네. 어제 좀 상당히 좀 헷갈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당장 그 이제 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합의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제 그 그만둔다고 그랬으니 이게 이제 그 잘 돌아가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합의다 이렇게 좀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내부 사정이 일단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그 여야 원내대표들 15일부터 그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고 이제 그 본회의 그 대정부 질문 때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이제 출석시키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맡는다. 여기까지는 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3당 대표회담 갖는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 전국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지난 9일 그 박 대통령 그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에 새 야당 대표들이 만나는 것은 이제 오늘이 처음이죠. 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을 전망이고요. 또 그 야권 내에서 그 혼선이 빚어졌던 그 경제부총리 순위 문제, 이 문제도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새누리당과의 그 대화 창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주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전현직 인사들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해체도 요구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탄핵이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이 뭐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무정지 직전에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뭐 이 과정에서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거겠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이고 그 잘못을 깨닫겠습니다. 이 말씀을 국민들은 듣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준비해서 탄핵을 돌파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줘서 참 국민들 공감 못하겠죠. 이런.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한다고 보세요,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다죠. 글쎄, 나는 잘못 없다는데 지금 드러나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하고 멘탈이 인식이 어떻게 괴리돼 있는 거죠. 그게 인식의 문제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는 신당 창당 선언하셨는데. 네. 그죠? 그 신당 창당에서 이 신당이 말이에요. 네. 기존의 제3지대 정의화 전 의장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손학규 전 대표도 지금 어쨌든 탈당을 한 상태고. 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하고 다 연대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당장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좀 새로운 형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방향을 놓고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그동안은 국회의원 등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당이었잖아요. 예. 근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일반 당원들은 그냥 주체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촛불 민심도 보면 결국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여기에 답이 있어서 저희는 당장 뭐 어느 세력과의 연대 이런 걸 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그릇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로는요, 사실은 이러한 법적인, 기술적인 이거는 다 돌파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돈도 지금, 이러한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로 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러한 기술이 정당에 접목된, 그래서 순식간으로 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요. 집계가 되고 반영이 되고 토론이 돼서 그걸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춘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러한 정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1월 달에는 저희 창당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맞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변화된 사회에 들어맞는 창당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념이라는 것도 이게 산업화 시대에 나온 얘기거든요. 집단적 맞습니다. 이익을 대변하는 것. 네. 자, 그렇다면은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보수정당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보수정당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념이 지금은 거의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개혁적인 보수, 과거로 치자면 개혁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 이런 이념을 좀 초월한, 그리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일자리 문제 같은 걸 해결하는 실용적인 정당을 만들 거냐를 놓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보수 진보라는 개념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낡은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용적인 정당,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을 대폭 강화한 정당, 이런 정당을 저희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통화만 했습니다. 통화도 만나는 거죠. 근데 김무성 전 대표 신당 창당하던 얘기 나오던데요? 뭐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30시간 법칙이 적용 안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김무성 대표도 신당 만들고, 그럼 신당이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뭐 하나로 갈지 여러 개로 갈지는 정말 저희는 지금 뭐 누구하고 손을 잡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너무 언론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국민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박계던, 친박계던, 탈당파던 다 새누리당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뿌리 깊게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걸 하려면요. 예. 우리가 뭔가 다름을 추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고백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말 처절한 고백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죠. 이게 과거와 같은 형식의 사람들이 형식으로 뭐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새롭게 뭐를 이렇게 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 국민들이 저 사람들 이제 새롭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어제 김무성 대표랑 통화하실 때 그럼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냥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저희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계속 통화하자 이런 정도 하고 짧게 끊었습니다. 저도 김무성 대표 낮에는 반응이 어때요? 예, 워낙 제가 또 다들 이렇게 바쁘고 저는 도지사 낮에 일하다 보니까 이게 낮 시간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시 통화하십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지금요. 네. 반성과 고백 다 중요한 얘기인데 네. 지금 친박들이 이렇게 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뭐라 그러나요? 이건 요즘 좀 엽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성을 해야 될 주체잖아요. 가장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분들이고 과거와 같으면 제가 사실 탈당을 하게 된 계기도 그런 겁니다. 이게 도대체 옛날에는요. 네. 이런 잘못을 하면 다 잘못이 있어요. 차떼기 할 때 누가 잘못이 없었겠어요. 탄핵 역풍에 천막당사 칠 때 누가 잘못이 없었겠어요. 다 잘못이 있지만 당시에 책임을 맡고 가장 잘못이 있는 사람부터 반성하고 물러나고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번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니네는 잘못이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죽었구나. 반성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지금은 내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느냐, 내가 어떻게 더 권력을 유지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사당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공당으로서의 성격은 죽은 거고요. 국가를 위해서도 이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 해체해야죠. 최순실의 남자들 이런 표현을 비박들이 썼던데 그런 표현에는 동의하세요? 최순실의 남자 그건 좀 이 낙인을 이렇게 최순실의 남자들 이거는 전 좀 적절치는 않았다고 표현이 좀 세긴 세더라고요. 예. 근데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최순실에 대해서 좀 새누리당 계신 분들 중에 좀 상당수 알지 않았을까? 그 존재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거든요. 남 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안에서 이제 보니까 서로 정말 거의 막장 드라마식으로 폭로전으로 가더라고요. 예. 점점 그런 얘기를 저는 사실은 그분들이 얼마나 관여돼 있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건 이런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집인데 친정이 저렇게 속절없이 예. 어차피 호흡기만 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과 가장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홍진경입니다. 똑 부러지는 고객 관리는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전 KT 통화 매니저를 써요.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고객 이름은 물론 회사명과 거래 내역까지 다 확인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고객 관리의 모든 것 KT 통화 매니저. KT. 우리 애는 계산 잘하는데 수포자가 되겠어요? 어머니, 수포자들도 계산은 잘합니다. 개념과 원리 이해 없이 연산만 하면 수포자가 됩니다. 지금 아이의 수학,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는 연산 수학입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이 생기는 재능 수학입니까? 사고력 수학은 재능 수학. 새집 증후군이 걱정인 당신께 지금부터 3초간 편백나무 숲을 선물할게요. 3초로는 아쉽죠? 그럼 집을 숲으로 바꿔보세요. 대한아토피협회 아토피 안심마크 인증. 편백나무 오일을 더한 KCC 바닥재 숲.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에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날씨 좀 푸근하죠. 근데 내일 점심때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자, 7시 39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 아침 강서로 이동하신다면 강변북로가 더 낫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반포대교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끝이 났는데요. 영동대교 지난 지점 5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으로 정체인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반면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이천동 부근으로 밀리고요. 이 구간은 20분이면 통과 가능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으로 나가는 교통량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 정체고요.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왔죠. 알려지기로는 다음 주 초쯤 탈당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 속해 계신 분이죠. 이혜훈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도 제가 잠깐 남경필 지사한테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 대통령이 피눈물 나는 게 어떤 심정인지 알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대통령님 심정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동정심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시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동떨어진 생각을 한다라는 표현, 그런 생각도 얘기도 많더라고요. 예. 네, 왜냐하면 다들 생각이 이제 피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대통령님이 지금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김무성 전 대표 신당 창단한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막 들었습니다. 지금 막 들으셨어요? 네네네. 예, 유승민 의원 설득 작업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배 만들 테니까 선장을 맡아달라.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은 당에 남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탈당 얘기를 하신 것은 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1, 2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탈당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정말 창당 준비를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먼 장래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방금 들은 얘기는 창당 준비를 한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만 계시던 계획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새누리당, 당장 어제 그 오간 공방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참 그거 보면은 이게 여야 간에도 그런 말들은 잘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지도부가 한 말, 지금 방송에 입에 올릴 수 없는 말들이죠. 지도부가 김무성, 유승민 의원 두 분을 향해서 한 말은 정말 시장 통해서 싸울 때도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방송에 제가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라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 입에 올릴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표현은 그렇다 치고, 내용을 짚어보면, 어떻게 세상에 탄핵을 했기 때문에 해당 행위고, 당에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라, 이 얘기인데, 그럼 국민 전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거잖아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80%가 지금 원하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고 수용한 건데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국민 전체를 처벌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어떻게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국민의 뜻대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있는 생각인지 이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혜원 의원께서도 신당 창당이 되면 나가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은 최소한 저는 지금까지는 이런 정말 황당하고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겠다고 하고 국민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당에 계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된다. 당을 새롭게 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을 개혁하는 작업에 우선 나서고 싶고 지금 그분들과 어쨌든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작업에 사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설득하고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만만한 작업도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님 생각은 이 사람들 지금까지 겪어보고 10년 정도 당을 같이 해봤는데 일단 이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 이 사람들과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늘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이걸 따지지 않고 일단 싸움이 나면 싸우는 사람 둘 다 잘못됐다고 그냥 매도하시기 때문에 싸우는 것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예.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희들은 그래도 아직 당의 애정이 이게 정말 수십 년 온 당이고 어떻게 세운 당인데 이 당에 대한 아직도 애정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아마 나가라고 그럴걸요? 지금 이 사람들 어제 저희들 보고 나가라고 아주 그냥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너희들이 안 나가면 내쫓겠다고 한 거잖아요. 글쎄, 근데 당장 16일날 원내대표 선거 있잖아요. 그죠? 16일날 원내대표 선거, 네, 그렇게 한 거죠. 예.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김무성 대표님은 원내대표 선거를 저렇게 밀어붙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본인들 친박 표가 현재로서 기박보다 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러닝메이트인 정책의장과 두 명이 동시에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당의 지도부에서 2명이라는 굉장히 큰 숫자를 친박들이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 부분을 굉장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창당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이게 지금 여야정 협의체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정현 대표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지금 새누리당에서 친박 원내대표가 나서면 역시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정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뭐 야당을 탓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게요. 지금 친박은 대통령과 함께 탄핵된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1등 공신들이 지금 친박들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게끔 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대통령이 탄핵되게끔 하는데 더 앞장을 선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이 부분이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 국정감사랑 그 이전에도 보셨겠지만 최순실, 차은택 이렇게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국민들 앞에 나오게 하는데 몸을 던져서 철벽방을 하고 막으신 분들이 이 친박 지도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냐,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모두 진실로 드러난, 사실로 드러난 이런 모든 의혹들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매도하면서 최순실, 차은택이 절대로 국정감사장에 못 나오도록 어떻게 보면 편법 위법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막으신 분들이 이정현, 이장호 지금 다 친박 지도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톤에 의해서 대통령만 탄핵당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탄핵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물러나지 않겠다고 저렇게 때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국정 운영하는 한 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참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데 저희가 또 자주 좀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